안녕하세요. 저는 플레잉펫에 대한 발표를 맡은 수의외과 한대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한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문제점 인식을 먼저 하자면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 가족들이 명절같이 집을 비울 때 반려동물이 집에 혼자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같이 데려가는 집도 있긴 하지만요. 강아지는 장기간 혼자 있게 되면 우울증이나 분리불안 같은 불안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집을 비울 때면 보호자가 이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들의 불안장애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해소할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제가 고안해낸 시스템의 필요성도 요즘같이 반려동물 가구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걱정 없이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와 제 아이디어를 설명하자면 일단 앱과 연동되는 기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기계가 혼자 있는 강아지 친구와 소통하고 놀아주는 것이고 앱으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기계에 달려있는 카메라, 마이크 등으로 이제 보호자가 직접 강아지를 볼 수도 있고 뭐 팔도 달려가지고 이제 공을 던져주면서 놀아줄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인공지능과 융합되어 있는 앱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학습 능력으로 이제 보호자가 수동으로 놀아주는 데이터가 점점 축적돼서 쌓이다 보면 그 놀아주는 패턴, 뭐 방식들 인공지능이 분석해 나중에는 자동 놀아주기가 가능해집니다. 대신에 데이터가 좀 일정 이상 쌓여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최소 100분은 채워야 이제 자동 플레잉이 가능하다. 뭐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낸 건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 서비스와 비교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보호자들 분께서는 이제 반려동물을 집에 혼자 두게 될 때 홈캠을 많이 쓰시곤 합니다. 홈캠을 통해서 이제 카메라로 반려동물을 볼 수도 있고 이제 마이크도 있어서 강아지나 뭐 반려동물한테 뭐 말도 하고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엔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사료 급식기에 이제 이런 게 달려서 뭐 사료도 줄 수 있고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홈캠과 비교해보자면 먼저 반려동물을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듣고만 할 수 있는가 이런 반려동물과 소통 가능성은 플레잉펫과 홈캠 둘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플레잉펫의 고유한 기능이라고 하면 이제 기계가 있기 때문에 뭐 이동할 수 있는가 이제 반려동물과 놀아줄 수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동 플레잉이 가능한가 보호자의 관여 없이 이제 자동적으로 놀아줄 수 있는가 이게 바로 플레잉펫만의 독창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레잉펫은 홈캠에 듣고 보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소통 가능성 장점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이동하고 놀아주는 기능이 추가되어서 반려동물이 더 이제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게 놀고 이제 우울하지 않고 이제 불안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자면 이것만의 독창성은 인공지능과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정 이상의 데이터가 쌓이면 이제 보호자가 일일이 직접 놀아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제 놀아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막 목소리 나오는 것도 이제 주인의 목소리를 저장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 주인의 목소리가 나와서 친숙한 목소리도 나오고 이제 놀이 패턴도 비슷하기 때문에 강아지가 아마 익숙한 흥미를 가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한 서비스 설명입니다. 먼저 제가 생각한 앱의 구성도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이 가장 첫 번째 그 플레잉펫 제가 생각해낸 플레잉펫 앱의 가장 첫 번째 그 앱 화면입니다. 이 플레잉펫 앱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두 번째로 앱 접속 시 화면 구성이 나오는데 맨 위 상단에 두 개가 이제 카메라 기능과 마이크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에는 플레잉펫 기능, 그 다음에 아래에는 자동 플레잉펫 기능이 이제 카테고리별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잉펫이나 자동 플레잉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화면이 바로 세 번째 화면입니다. 상단에는 이제 카메라 너머로 보이는 강아지가 이제 화면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이제 아래에는 뭐 이동하든가 아니면 팔을 조정하든가 아니면 마이크를 조절하는 등의 컨트롤이 이제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능 상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데 플레잉펫 앱을 먼저 가장 보이시는 것 같이 그림에서 플레잉펫 앱을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아까 보였던 그림, 이제 위에는 카메라, 마이크 단독 기능, 그 다음에 플레잉 팩 기능, 그 다음 자동 플레잉 기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플레잉 기능에는 카메라, 마이크, 뭐 놀아주는 기능, 이런 기능이 복합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플레잉 팻, 이제 수동적으로 놀아주는 플레잉 팻 기능을 이제 클릭하면 상단부에는 이제 카메라 너머로 보이는 이제 화면, 그 반려동물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는 이제 컨트롤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동하는 거는 이제 드래그로, 이제 저기 동그란 점이, 까만 점이 이제 드래그로 이동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컨트롤러이고요. 그리고 우측과 좌측에 보이는 네모 박스, 파란색 네모 박스가 이제 기계에 달린 왼팔과 오른팔입니다. 이제 이 버튼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이제 팔을 조종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어차피 놀아주는 거는 뭐 그냥 공 던져주면서 그냥 놀아주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팔만 한번 왔다 갔다 거리면 되기 때문에 한 번 클릭으로 한 번 던져주고 다시 다시 클릭하면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냈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부에는 이제 마이크 기능이 있는데, 이제 말하면 이제 파란색 효과가 나타나 이제 내가 잘 말하고 있는지 잘 들리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마이크를 꺼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음소거 기능도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동으로 놀아줄 수 있는 자동 플레잉을 클릭하면 그냥 플레잉 팩 기능과 그냥 화면 구성과 똑같습니다. 또 상단에는 그냥 카메라가 보이고, 그 다음에 하단에는 그냥 컨트롤 기능이 보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 자동 플레잉의 이제 오작동을 대비해 언제든 인공지능이 아무래도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작동을 대비해 이제 보호자가 이제 수동으로 똑같이 플레잉팩처럼 수동으로 똑같이 조작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고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화면 앱을 보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반려동물이 잘 놀고 있는지 카메라 너머로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 플레잉 기능인데, 자동 플레잉 기능은 일정 이상의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되어야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 플레잉 플레잉 팻 기능 수동으로 이제 놀아주는 것을 이제 10분 이상 10번, 토탈 100분 정도 채우면 이제 자동 플레잉 기능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충족해 이제 사용할 수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좀 많이 쌓일수록 이제 인공지능이 그 패턴 분석을 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잘 해서 이제 정말 주인과 노는 것처럼 그런 주인의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주인이 놀아주는 방식이라든지 그거 최대한 흡사하게 흉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이제 충족하면 이제 자동 플레잉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고안해내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화면 설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단에는 똑같이 카메라, 마이크 단독 기능이 분리되어 있고요. 이제 바로 아래는 이제 수동 플레잉, 그 다음에 아래에는 바로 자동 플레잉이고, 이제 어떤 보호자든 이제 알아볼 수 있기 쉽게 어떤 전 연령이라든지 아니면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확실하게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남녀 분간 없이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잉 기능을 다시 들어갔을 시에도 이제 절반으로 나와서 위에는 카메라 너머로 보이는 모습이 보이고, 아래 하단에는 이제 컨트롤 기능이 똑같이 보입니다. 제가 아까 드래그 기능이랑 이제 클릭 버튼으로만 이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똑같이 어떤 누구와 활용하는 상관없이 쉽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했는데, 얼씨카를 조종해 보신 분이거나 아니면 드론 같은 거를 조종해 보신 분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처음 하면 그런 게 조종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클릭 그리고 드래그 정도로 이제 기기를 조종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 구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 똑같이 반복인데,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 플레잉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최소 100분이나 최소 60분 일정 이상의 데이터베이스가 쌓여야 이제 자동 플레잉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그럼 앱을 어떤 툴로 이제 구축을 할 것인가 했는데, 이게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툴이 이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유연성이라는 측면이라든지 성능,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똑같은 그 코드를 다시 가져와서 뭐 재사용한다는 뭐 그런 게 약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기능적으로나 뭐 비용 효율적으로나 좋다고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원래는 라이브러리를 뭐 따로 구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리액트 네이티브는 사전 구축된 라이브러리가 있어 따로 구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매력 있게 다가왔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서버는 또 이제 무료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다른 비용이 뭐 여유가 있다, 아니면 뭐 큰 기업에서 이런 걸 설계를 했다면 훨씬 더 좋은 데이터베이스 서버 뭐 툴을 사용해서 훨씬 좋게 만들었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학생이다 보니까 학생의 입장에서 뭐 이런 것을 구현해낸다 라고 생각했을 때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말한 이 앱과 기기에서 분명히 단점들도 존재하지만, 뭐 이거 기기를 만들고 하는 그런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리고 단순히 그 기기를 컨트롤 하는데 단순히 터치와 드래그로 이렇게 단순하게 조정할 수 있을 거였으면 아마 얼시카랑 드론도 아마 그렇게 단순하게 조정하지 않았을까 라는 실현 가능성 문제도 있지만, 저는 아무래도 저의 수의예과라는 이제 동물과 관련된 전공과, 그리고 인공지능과 미래사회라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게 교양이 융합돼서, 이 두 개가 융합돼서 어떤 산업에 이렇게 적용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요즘같이 반려동물 산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렇게 반려동물과 인공지능이 융합한 사업이 이런 식으로 활용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사회적으로나 이게 분명히 유용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아이디어를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디어의 의의 같은 거를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학번 한대호였습니다.